네, 뉴스전당 한가람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에드바라 몰크 비욘드 더 스크린, 오늘 기자간담회 언론 공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마침 이번 전시에 전시 자문을 맡으신 우리 연세대학교 윤희경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미경입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우리가 뭉크 하면 절규로 너무 유명한 그런 작가죠. 선생님 보시기에 뭉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어떤 메시지? 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왔다가 김단지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뵙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런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뭉크 전시를 준비하면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봤더니요, 뭉크라는 화가는 굉장히 중요한 화가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피카소라든가 마네 같은 화가들은 앞으로 올 세상을 이제 예견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요. 뭉크라는 화가는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가 살았던 세상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20세기라고 하는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어떤 바램, 에너지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제시를 했던 작가인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19세기도 정리하고 20세기도 정리한 작가예요. 그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전시도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모든 관객들에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삶의 프리즈, 보통 생의 프리즈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건 뭉크의 삶이에요. 그래서 뭉크의 역사인데요. 근데 그것은 뭉크 역사, 뭉크 예술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게 단순히 뭉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에 보시면 중간에 삶의 프리즈라고 굉장히 커다란 주간 공간을 차지하고요. 그 전시 끝에 나오시면 다시 한번 삶의 프리즈를 이제 뭐 라이트 박스로 넣어서 조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 작품 같은 경우, 마지막에 있는 그 세트 같은 경우는 1902년도에 했던 삶의 프리즈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뭉크 예술에서 그 이제 삶의 프리즈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프리즈 공간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저희가 그 개념을 설명드리면, 사랑이 시작하고 그 일벽면이에요. 이 벽면에는 그 사랑이 개화를 해서 소멸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절규는 바로 세 번째 벽에 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사람이 나고 자라고 사랑하고 죽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환하는 공간을 보여주는데, 이번 전시가 그걸 굉장히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뭉크 어떤 책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얘기 조금 더 추가해 주시죠. 네. 지금 갑작스럽게 제가 어른들의 미스터라고 하는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3월부터 앞으로 이제 이 올 전시를 위해서, 독자들을 위해서 예습시키기 위해서 제가 칼럼을 쓰고 있어요. 이 칼럼을 쓰고 있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뭉크 작품을 쓰고 있는데, 뭉크 작품이 어려운 이유가 뭉크의 생애는 설명할 때 그 생의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근데 뭉크 작품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 있는데, 뭉크가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생활형 IQ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은행 업무도 못 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정리도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약점이 뭐냐면 뒤끝이 길어서 자기하고 그날 언쟁을 겪었다. 그리고 그날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낙서를 통해서 두꺼비라든가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란 작품이 있어요. 뭉크가 이제 총을 쏘는 작품인데, 그 190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뭉크가 자기 친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오늘 나 여기서 자고 가도 돼 하는데, 뭉크는 귀찮으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술을 마셨으니까 장난스럽기도 하니까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뭉크 침실 밖에서 막 삽삽삽 하니까 뭉크 신경을 거슬려요. 그러니까 뭉크가 나중에 너무 열받아서 일어나서 총 들고 나가서 쏴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뭉크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뭉크가 실제 살았던 공간을 이제 일반인에 공개한 곳인데, 거기 작은 방에 가면 그 뭉크가 여러 번 총을 쏘았던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뭉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약한 인간이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말하자면 두려워하거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자기가 화면에서 풀어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병든 아이라고 하는 자기 그 누이의 죽음을 그렸던 작품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리거든요. 6번을 그려요. 그리고 이번에 보실 작품 중에 보면 그걸 이렇게 판화로 그렸는데 앞에 이렇게 이제 얼굴만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부분도 보시면 아마 문구가 그 문화의 죽음, 굉장히 꺼내놓기 힘든 죽음이지만 그걸 통해서 치유하고 극복하려 했다는 그런 무게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문구가 훨씬 다가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문구를 이해하는 데 좋은 어떤 말씀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I tend to speak too long, so I try to cut it very short and just pick out a few stations of this exhibition. So the first one of the first or the most important first self-portrait by Edvard Munch opens up this exhibition, and we will close the exhibition on the way out. 그림의 가운데로 by
눈가에 사람을 입맞춤 주는 작품 참고했어. 펜타의 시계죠. 펜타 여기는 누구 수첩이죠. 이 방은 국진적 신화.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 여자는 이게 첫 번째 여자, 이게 내내 첫 번째 여자면 이 여자를 그
거기도 나오니까 똑같은 작품을 도도에다가 전시하고 그다음에 살짝살짝 아까 모노미터 이런 게 세트 거기 뭐가 있어요? What is so important about Edvard Munch? Why is he revolutionary? Why did he change art history? And why is he still so important? An artist who weathered his artworks with his kill and cure treatment outside of his studio, who actually partially even the work were rotting outside. Some of them got lost due to this treatment. He was the most important printmaker before Picasso, inspiring artists as Picasso. So this is what this show is going to show you, and how contemporary Munch is. Look at some of the paintings downstairs, look at some of the prints downstairs, look at the hand colorings, and you will see why bringing it to Korea. Of course, I mean, there is no answer that of course you would bring it to Korea, because I have never met a public that was so hungry after art that they can explore and learn about beside the city of Paris. 네, 첫 번째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이미경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전시 제목이 비욘드 더 스크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스크림, 그 절규하는 뭉크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이고 사실은 그 부분만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욘드 스크림? 그러면 스크림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마치 여기가 지금 학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전시를 이제 장을 하면서 봤는데, 사실 뭉크라는 화가가 굉장히 대단한 화가였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피카소나 우리가 세잔이나 뭐 다른 작가들 보면 앞으로의 올 미술의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뭉크라는 화가는 19세기도 많은 살고요, 20세기도 많은 살아요. 말하자면 19세기도 한 37년 살고 20세기 44년도 거의 대충 반반 사는데, 이 작가는 19세기를 정의했어요. 그게 바로 절규예요. 절규나 마돈나 같은 작품이에요. 말하자면 이 데카당스한 분위기 19세기를 정의했는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뭉크는 태양이라는 작품, 물론 이번 작품은 이번에 오진 않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작품은 말하자면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기대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두 세계를 걸쳐 살면서 한 번은 정의를 하고 한 번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이제 비욘드라고 하는 말을 같으면 절규를 넘어섰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작품을 보면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었던 작품은 아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품인데요. 마지막쯤에 보면 디스터비드 비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흐트러진 시한데, 뭉크가 1930년이 되면 오른쪽 눈을 거의 실명에 가까운 그 안과 질환을 앓는데요. 그 질환은 이제 말하자면 실핏줄이 터져서 피떡이 앉아요. 그러면 그 얼룩과 반점과 이런 이제 눈이 막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윤곽선이 겹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른쪽 눈으로는 약간 아픈 상태, 왼쪽 눈으로는 정상인 상태에서
그것을 본 것을 그 화면에 구사하는데요. 말하자면 그때 그 시기에 보면 검은 얼룩도 보이고 유광선도 여러 개가 보여요. 말하자면 무크는 이렇게 스크림이라고 하는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도 정의하고 고통을 마주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화가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크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겠지만 그 작품을 조금 눈여겨보면 무크란 화가는 고통을 내면하거나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계속해서 작품을 통해서 자기 치유를 했던 것 같아요. 답변 되셨나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